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승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거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3.1절은 그 어느 해보다 곳곳이 태극기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탄핵 반대뿐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태극기가 함께 넘실댔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오늘 수많은 태극기의 물결이 됐습니다. 집회 때마다 손에 들었던 태극기지만 3.1절인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가 또 다른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감정인데 나라 지키려고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풍자와 패러디로 권력과 기득권의 위선을 꼬집던 촛불 집회에도 오늘은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탄핵 찬반 집회가 아닌 곳에서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3.1절 행사장에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해 태극기를 들었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행진할 때 아이들은 고사리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의 태극기가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모이니까 오늘 참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만세운동의 날인 오늘 탄핵 찬반을 떠나 오늘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영환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고한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검 구속!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 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그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오늘부터 2달간, 이 워게임 중심의 키 리졸브는 13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데요. 이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미군 17,000여 명, 국군 3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됩니다. F-18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이달 중순 한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초 주일 미 해병대에 배치된 F-35B 전투기 편대도 처음 한미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는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유사시 대북 타격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올해 훈련을 강화된 수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도발 시에 강력 응징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평양 방어를 맡은 군부대를 찾아 싸움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아태 평화위원회도 한미훈련은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 끝납니다. 민생 살리기를 다짐하며 시작됐는데 또다시 빈송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개혁과 경제 입법을 내세우며 2월 임시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민생을 보살피겠다며 21개의 개혁 입법 우선 법안과 24개 중점 처리 과제까지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날치기 파동으로 의사 일정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합의정신 무시하는 홍영표는 사퇴하라!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가 결국 회기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처리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뿐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도 10개가 채 안 될 전망입니다. 기록부를 원본 변조했다는 막 이런 매스컴 보도를 막 탔어요. 그죠? 인터넷 매체에 뭐 이해창 총재 아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이 인터넷 매체에 폭로된 게 언론사를 통해서 전부 다 공론화가 되었죠. 맞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김대엽 사건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고 국민들이 모두 조롱당하고 희롱당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가적인 혼란의 소파동이 이때 만들어졌던 거죠. 이때 2002년도에 처음으로 소파동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김대엽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대 패턴에서 자연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에서 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여름으로 자 PD수첩이 강호병 사망자가 생겼다. PD수첩이 방송 내용 중에 어떤 여성이 뭐 소고기를 먹고 사망했다. 이런 것들을 방송하면서 국민들이 강호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가적인 혼란 사태가 야기됐죠. 그래서 5월 달에 이 강호병 사태가 터졌는데 12월 달까지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려 6개월, 7개월 동안. 맞죠?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어? PD수첩의 강호병 사망자 조작 사건이라고 밝혀졌고 이게 전부 다 뻥이었다는 거. 이게 다 밝혀졌죠. 그래서 강호병 사태도 뭐다? 이게 이제 중파동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공간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은밀하게 작업해서 김대엽 사태 만들고 또 몇 년 작업해서 강호병 사태 만들고 또 몇 년 작업해서 뭐 만든 거예요? 결론은 뭘 만든 거예요? 얘들이 뭘 만들려고 지금 이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엽 사태라든지 강호병 사태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얘네들이 만들려고 한 거는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대사기극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영태, 손석희 이 태블릿 PC 사태는 이미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까지 와버린 정점에 와 있는 그런 사태가 된 것입니다.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알면 여러분들 이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만 남은 거야 지금? 이 세력들은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던 이 촛불 세력들, 이 종북 세력들은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야? 혹독한 겨울만 남은 거죠.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혹독한 겨울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2016년 10월 달부터 예측한 게 다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주식 파동으로 전국을 분석하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와요?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죠. 분노에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 확인 결과 다 뻥, 다 거짓말이다. 그죠? 뭐 최순실 일가 재산이 10조 원이다. 개털도 없더라. 그죠? 트럼프가 뭐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 네티즌이 제작한 합성 사진이더라. 예. 맞죠? 자, 그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태극기 인원 증가 추이가 어때요? 작년 11월 달에 7만으로 시작한 게 지난주에는 300만까지 늘어났어요. 조주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극기 집회는 뭐라 그랬어? 슈퍼스타기고 촛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촛불은 상장 폐지된다 그랬죠. 촛불은 결국은 상장 폐지될 거다. 상장 폐지 그 징후가 있습니다. 얘네들 모여서 어떡하냐면 젊은 애들 불려놓고 술판 벌리고 있고요. 얘네들 그 무슨 노동조합이라든지 금속노조 이런 애들 불러갖고 아주 강화문 길거리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찍어보세요. 서울 전역을 아주 그냥 쓰레기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 이 질량 낮은 것들만 모아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파동에 합류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명 역시 어떻게 된다? 얘네들 인생 역시 어떻게 된다? 혹독한 겨울만 남았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거 주식이랑 여러분들 주식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인간의 통계로 만든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태극기 집회 그래프 이렇게 되고 이제 내일이면 며칠이에요. 빛나리님.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뭘 뻔한 걸 물어봐요. 나라 뒤집으려고 그런 거지. 그죠? 그리고 저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IQ가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애들이라 그냥 선동당해갖고 온 거고, 혹은 회사에서 동원돼서 온 사람들이죠. 자, 300고지를 찍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일 3월 1일이죠. 내일 3월 1일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 중, 요건 아직 대파동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맞죠?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매스컴 혹은 촛불들은 이 300만 인파가 뭐 노인들만 모였다 뭐 이러면서 비하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가족이 있어요. 이분들 밑에는 어쨌든 3명, 4명의 가족들,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나오면서 자신감을 얻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증거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가 당당해지고 근거가 만들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300이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500, 1000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이거는 각도가 얼만큼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거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각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태극기 집회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 전역이 주말마다 아주 그냥 관광업계가 아주 그냥 호황입니다. 전국에서 막 수천 대씩 관광버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관광업종은 겨울이 최고 비수기인데 아주 그냥 관광버스 업종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의 식당들 주말에 텅텅 비었었는데 아주 그냥 꽉 차갖고 정말 뭐 서울 쪽부터 또 관광업 쪽에서 이제 내수 경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생기면서 그런 그림을 우리가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이 얘기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식상해. 그죠? 다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 식상해. 다 맞아 떨어지니까 식상하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임해하는 자세가 뭐냐면,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그죠? 학습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한다는 것을 인생에 대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 집회의 의의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수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감 위치 찍어보세요. 좌파들이 뒤집어 엎자, 정권 엎자, 뭐 갈아 엎자 이러면서 집회가 일어나긴 해도 보수층이 이렇게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일어난 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어요. 참다 그냥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갖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소파동이었던 뭐 김대엽 사태라든지 미네르바, 항우석, 뭐 중파동이 뭐 강우뻥, 뭐 메르스, 세월호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다 참았단 말이야. 맞죠? 국민들은 그걸 다 참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대통령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대파동 구간에서 어떻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놈들아. 공감이 찍히고 야 이놈들아 우리가 그래 미네르바의 항우석의 강호뻥의 김대엽의 그 뭐 미선이 뭐 이건 뭐 탱크 사건에 뭐 다 참았는데 이놈들이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이놈들이 아주 그냥 나를 통째로 씹어먹으려고 그러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험과 지혜를 갖춘, 경륜을 갖춘 분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들은 미네르바 성공하고 항우석 성공하고 김대엽 성공하고 강호뻥 성공하니까 야 이거 하면 되는구나. 야 이 보수층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어갖고 이것들이 이제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대파동 구간에서 올인을 한 거야 이놈들도. 마지막 대파동 구간에서 이제 그동안 이런 시위 학습을 한 이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파괴시키려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단계와 지경, 거기서 얘네들이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어때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항상 시장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가장 이쁜 자리에서 죽는 거고,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을 토대로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런 잡거리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혹독한 겨울이지만, 뭐라 그래? 가장 혹독한 겨울이지만,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분탕질은 대한민국에서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맞죠? 저놈들은 초창기에 초를 들고, 그리고 뭘 들었어? 횃불까지 들었지만, 애국진영은 어떻게 됐어요? 애국진영은 꺼지지 않는 화라산이 되고 말았죠. 맞습니까? 공감을 이제 찍어보세요. 저놈들은 뭐 초를 들다가 횃불 든다고 협박을 했지만, 오히려 애국진영이 꺼지지 않는 화라산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 저놈들이 떠들던 대로 그냥 강장에서 몇 명 모여서 그게 시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고,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면서 법도 지 맘대로 바꾸고 떼거지 짓거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때로 모여서 소리치면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강장 정치를 얘네들이 펼쳤지만, 이제 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이제 그들이 원했던 방법 그대로 태극기 집회가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똑같이 모이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게 될 그런 시점이 되고 만 것이죠. 그죠? 자기네들의 전매 특허를 애국 보수들이 똑같이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저들은 모여서 맨날 쇠파이프 들고 경찰차 부수고 경찰차에 스티커 붙이고 경찰들 후드려 패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저들은 각종 이익단체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자기네들 홍보하려는 깃발들을 들고 오합지졸로 모여서 뭉쳐다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애국심으로, 단 한 가지 목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얘기하는 씨앗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지도 않고, 또 저들처럼 금방 와해되지도 않고,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한 명 한 명 애국자라는 점이죠. 그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돈 받고 동원된 사람 마냥, 혹은 뭐 노숙자들 집합시켜 놓은 것 마냥 이렇게 거짓을 보도하고 폄하하고 흠집을 내고 있는데, 걔네들이 폄하하고 흠집내고 욕할수록 태극 하라사는 그 쓰레기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더욱 똘똘 뭉칠 것이고,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지난 현대사 30년 역사에서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김대중도, 김영삼도, 또 노무현도, 이명박도 100만 명 이상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100만 명 이상 동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매주 300만 명씩 동원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남자 대통령들, 남자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돈을 쓰고 매스컴이 도와줘서 기껏해야 몇십만 명 모였지만, 모든 매스컴이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욕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300만 명씩 자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이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자, 뭐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현장에 그래도 요 작은 모자이크예요. 요 큰 현장에 그래도 우리 보세요. 우리 상징, 우리 가치넷 상징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또 자율적으로 동참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깃발 흔들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를 타도하고 뒤집어갖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을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 힘이 집중되고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강경이 여러분들 처음 아닙니까? 이 수백만 명이 모인 데서 우리는 작은 요만한 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이 점 하나가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우리도 힘과 에너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보세요. 다 자발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저는 잠바 300벌 만들어서 배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회원들이, 우리 북극성, 그죠? 우리 대한민국 가치넷 VIP 회원들이 만들어진 친목단체 북극성이 있는데, 그 북극성에서 예, 깃발 만들어 오고, 또 모단에서 애국망토 만들어 오고, 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어쨌든 가치넷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더 많이 이것을 못해서 송구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내일 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뭐 수백 장 또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예, 기회 되시는 분들은 내일 요 나눠주는데 찾아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을 한번 처음부터 쭉 청취를 하신다면 원리 원칙과 대이론,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근간을 여러분 여자 정리.